자, 갑시다. 지인이 요거 뒤에 뭐가 있는 거지? 아, 맞아. 아, 이거 나중에 물어보자. 쉬는 시간에 물어보면 되겠다. 쉬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 자, 우리 40페이지 볼까? 아,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만 복습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사실 어떤 게 있었냐면 확률이었지. 근데 확률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왜 다시 배우나요? 이 확률이라는 단원 자체가 확률 자체적인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1학년 때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어떤 단원과 연결 짓는 상황이야 라고 계속 얘기가 들어갔었어. 어떤 단원이랑 연결 짓는 거였는지 기억나니? 집, 합이랑 연결 짓는 단원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가 좀 됐던 거야. 용어들만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덧셈 정리까지 좀 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나왔던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표본 공간이라고 있었어. 얘는 같은 말이 전 사건이라는 단어랑 똑같았었고 우리 사건은 뭐랑 똑같다고? 뭐 문제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경우로 들어가는 건데 그 경우마저도 이제는 집합으로 표현할 거잖아. 그러면 전 사건이라는 친구 자체가 결국에 전체 집합이랑 똑같겠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던 거야. 여기까지 기억나? 자, 다음 전 사건 말고도 비슷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공사건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는 뭐랑 연결? 공집합이랑 연결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로 쭉쭉쭉 들어가는 거였잖아. 사건을 내가 A라고 집합으로 잡아버린다면 얘는 A에 집합 C 그대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것부터 곱사건, 합사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합과 곱은 우리 집합 기호 중에서 뭐랑 연결되는 친구들이었지?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연결되는 거였죠. 근데 그 중에 누가 곱이야? 교집합이 곱이고요. 합이 합집합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내용 정도 있었고 얘네들은 사실상 우리가 뭐 특별하게 막 엄청 정리를 해야 되고 하기보다는 단어 자체에서 사건을 집합으로만 바꿔주시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라고. 근데 추가되는 것 중에 뭐가 있더라? 이거 배반 사건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지? 뭐가 없는 거? 공통점이 없는 친구들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불렀고 얘는 바로 뒤에서 정리하게 될 덧셈 정리라는 거에 영향을 주는 친구 중에 하나였던 거야. 자, 우리 덧셈 정리라고 하면 합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식이었고 얘는 어떻게 정리됐어? A의 확률과 B의 확률과 더하면 끝! 뭘 빼줘야 되지? A, 교, B라는 친구를 빼줘야 될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두 개만 더해도 됐던 것 같아. 언제?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그냥 얘 안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집합이라면 확률 자체가 얼마야? 0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억나? 요런 내용까지 우리가 들어갔었던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렀어. 이미 덧셈으로 나타나고 있잖아. 그럼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사실 곱셈 정리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지. 곱사건은 A교 B라고 들어가게 될 거고 곱이기 때문에 얘랑 곱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특별한 경우엔 얘가 가능해. 근데 얘가 아닌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야. 마치 이 식처럼
이게 원래 덧셈 정리인 거야. 질문. A랑 B가 배반 사건일 때 위의 식으로 확률을 구하면 틀리니 여전히 맞니? 맞죠? 구하고 빼려고 하는데 그냥 0일 뿐인 거잖아. 그러면 두 번째 경우도 곱셈 정리식은 따로 있을 거야. 특별한 경우에만 얘가 될 거다라는 소리고요. 단어만 미리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친구는 A와 B가 독립 사건일 때라고 불러. 독립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좀 뉘앙스는 알겠지. 얘네가 서로 관련성이 좀 떨어지겠네 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부탁드리는 거는 이 친구랑 배반 사건이라는 건 또 달라.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조금 이따 좀 더 설명 들어가 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걸 배우겠구나 라는 거 정도만 목표로 좀 해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게. 단원 이름이 뭐니?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근데 결국 우리 확률이라는 친구는 항상 뭐랑 연결을 시켜주고 싶다? 뭐랑? 집합이랑 연결을 해주고 싶지. 그럼 요거부터 한번 떠올려볼까? 조건! 집합에서 너네가 조건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봤지? 영재? 영재랑도 연관되긴 한다. 혹시 조건이라는 거 집합에서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난 대부분 몰라요. 자,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또 뭐도 가능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얘 이름 뭐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 없죠. 두 번째 친구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 X의 조건. 얘 이름이 원래 조건 제시법이었어. 얘가 원소고 뒤에 조건을 쓰는 거라고. 우리 이 친구를 바라고 불렀었지. X바, X에 대한 조건이 뒤에 나와요 라는 식으로 공부했던 거잖아. 여기까지 기억나? 그러면 조건이라는 친구 결국 집합에서는 요 표현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거랑 연관이 되실 거고요. 형태 자체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거야. 무슨 소리냐? 중요한 건 뭐야? 값 자체는 어디 튀어나오게 된다? 앞에 튀어나오게 될 거고, 원소는 앞에 있는 거 가지는 거야. 뒤에 들어가는 건 뭐라고? 값이나 원소가 아닌 조건이 뒤쪽에 들어가게 되겠다라는 거 기억나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조건부 확률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실 거냐? 이렇게 표현 들어갈 거야. 생각해 볼래? 우리 확률이라는 친구는 결국 집합이랑 연결하시는 과정이었던 거고, 집합 중에서 A, B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주인공일까? A, B 중에 A가 주인공이 되겠지. 중요한 원소는 앞에 나오는 거였다며. 그럼 B는 뭔데? 연소? 조건이 되겠다라는 연속이요? 아니요. 지금 미적분이 아니에요. 우리 확정하고 있어. 자, 바라는 친구 기준으로 앞에는 중요한 원소가 튀어나온다, 주인공이 튀어나온다 라는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B는 뭐라고? 조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연결이 좀 됐어? 그러면 이 친구의 의미 자체를 먼저 좀 해석해드리고 들어갈 거야. 얘는 전제 조건이 먼저 필요해. 전제 조건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알죠? 국어 시간에 나오나? 뭐 국어, 사회, 뭐 사회에서도 나오나? 국어 시간에 배우나? 전제 조건? 뭐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뒤에 얘기를 하자라는 소리야. 자, B가 일어났다라는 전제 하에 B는 이미 일어난 상황이야.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쓰는 거야.
즉 B가 일어났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왜 이런 식으로 쓴다고? 우리가 집합이랑 연관시킬 때 조건은 뭘로? 바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연결이 좀 되니? 왜 저따구로 쓰는지도 좀 알겠어? 자 그러면 네이밍을 한번 얘기를 해줄 건데요 개념 수업이다 보니까 정식적인 이제 네임 하나를 불러드릴 거고 솔직히 너네 입장에서 편한 것도 뭐 바가 될 텐데 방금 내 얘기에서도 알았겠지만 뭐 바라고 원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불러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렇게 부를 거고 얘 원래 네임이 이거래 아래 것만 있네 B 빼고 영어에서 상황 가정하는 요 표현 너무 약간 그 문장에서 약간 쓸 법한 뭐 example instance 내 예상보다 너무 고급인데 A, B 사이에 이제 단어 하나거든 영어 잘하는 사람 사이에 between 아니 비트 아니 사이가 아니야 이 사이에 단어 하나 들어간다고 if if 솔직히 나빼되긴 하다 B라면 A 어. AF 아 근데 잠깐 나도 약간 잘못 설명했나? 뭔가 말하고 보니까 아니 그냥 할게요 기분이거든 이건 좀 그럴듯하지 않아? A 기분 B B가 B가 됐을 때 A 느낌 오시나? 근데 그냥 빠르고 봅시다 원래 네임은 A 기분 B라고 뭐 불러주시면 B라는 상황 아래에서 A 얘기해보자 그때 확률을 구하자라는 식으로 되는 건데 그냥 A 바 B라고 얘기해도 다들 알아들으셔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 처음에 만나게 됐을 때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아니 뭐 B가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이 뭔지라는 상황 자체가 헷갈릴 거기 때문에 예시 통해서 먼저 좀 들어줄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문제야 접해본 적이 있는 문제야 심지어 확률조차도 구해본 적이 있는 건데요 뭐가 있냐면 10개 중에 3개는 우리가 이제 제비 뽑기를 해 우리가 이렇게 딱 10개를 갖고 와요 그 중에 3개는 아 숙제 안 했어도 내가 오늘은 보내주겠다 라는 감사합니다. 당첨 제비가 있는 거야 진짜 하면 안 돼. 진짜 해요. 저희 도박해요 오늘. 도박하자고? 꽝 없는. 자 근데 생각해봐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먼저 뽑고 정훈이가 뽑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순서는 무조건 내가 먼저야 나 다음에 정훈이야 이렇게 뽑을 건데 만약에 내가 뽑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 뽑고 나서 그거를 안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거야 집어넣는다는 거는 다시 요 제비 이 상자 안에 다시 집어넣는 경우 그때 확률을 다른 식으로 구했었죠 기억나? 자 첫 번째 다시 넣는 경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 무슨 소리냐 만약에 나도 합격 정훈이도 합격이 되시려면 다시 넣게 될 때는 뭐 곱하기 뭐야? 나는 뽑으려면 10분의 3이지 다시 집어넣었대 결국 10개 중에 3개가 있는 거 아니야 정훈이가 당첨되려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상황 괜찮아? 두 번째 다시 넣지 않는 확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얘는 어떻게 되니? 좋아 내가 당첨되는 확률이 요거지 근데 정훈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당첨이 됐다면? 줄어들어요. 9분의 2 이런 식으로 빼주면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상황 괜찮아? 둘 다 합격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될 거라고 익숙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오늘 배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독립이야 얘를 우리가 독립의 반대라고 불러주면서 조건부 확률로 구하게 되는
종속이라고 불러요. 종속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뭔가 속해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독립, 두 번째가 종속인 상황인 거야. 요것만 봤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얘는 독립이라고 하는지, 왜 얘는 종속이라고 하는지. 근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식적으로 파악할 거냐라는 얘기까지 앞으로 조금 더 해볼 거야. 자, 기본적으로 우리 조건부 확률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상황을 정리해 볼 건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볼 거야. 정훈이 입장에서 내가 훈이라고 할까? 정렬이라고 하네. 정훈이 입장에서 내가 당첨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얼마야? 내가 당첨이 됐을 때 정훈이가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30. 두 번째는 9분의 2. 됐어? 요런 상황들 얘기하시는 거라고. 같은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 확률이 다르게 나오고 있네요. 그럴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상황이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까지 일단 좀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책에 다시 한번 좀 넘어가셔서 우리 40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것들부터 조금씩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식이 왜 이렇게 나오나 라는 것부터 정리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제일 위에 보시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나오고 있지. 근데 기호로 이번엔 뭐 B가 먼저 나왔네. P, B, 바, A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중요한 거 앞쪽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고 뒤쪽에 들어가는 A라는 친구가 뭐라고? A라는 친구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리야. 결국 핵심은 우리 뒤에 들어가는 거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 자, 식은 내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하는 걸로 하고 밑에 3-3번에 보시면 독립, 종속 이렇게 두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 자, 독립의 멘트만 봐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걸로 다시 한번 와볼래? 내가 당첨되는 게 정훈이 당첨에 영향을 안 주지. 내가 당첨되는 게 정훈이 당첨에 영향을 주지. 영향을 안 주는 걸 독립, 영향을 주는 걸 종속이라고 부르겠구나 라는 것까지 좀 알아달라고. 이까지 일단 1단계로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었던 게 이유열이 당첨이 됐을 때 정훈이가 당첨될 확률, 이유열이 당첨이 됐을 때 정훈이 당첨될 확률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겠구나. 뭐에 따라서? 독립과 종속에 따라서. 이까지 일단 됐어? 그러면 감까지만 잡은 거야. 우리 제대로 막 증명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 더 간단한 예시 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정리 좀 해줄게요. 앞에 거는 지워도 되지? 다 정리됐죠? 자, 책에서 다 BA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AB로 가자. 자, AB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사건을 하나 정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를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계산까지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지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주사위 굴렸을 때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거야. 자, A라는 요 사건을 내가 A라는 요 사건을 짝수는이 나오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짝수는 세 개 있겠네 라는 상황 바로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그냥 물어봤을 때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냥 물어봤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잖아. 자, 봐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문제에서 만나게 됐을 때 이런 형태로 만나게 될 거야.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너네가 실제로 주사위를 굴려서 짝수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굴리셨는데 옆에 누군가가 먼저 결과를 보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너네한테 약간 스포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옆에서 누가 보고 내가 봤는데 눈이 소수인 친구가 나왔어. 소수인 친구가 나왔어 라는 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네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 2, 3, 4, 5, 6이 더 이상 아니게 되죠. 요거 좀 이해가 됐어? 자 봐봐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전체 경우가 S로 쓰기로 했죠. 전체 경우가 우리 1, 2, 3, 4, 5, 6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중에 A라는 친구에 해당하는 친구가 뭐밖에 없어? 2, 4, 6밖에 없는 거야. 1, 3, 5라는 친구는 전체 집합상에서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누군가가 먼저 주사위를 굴렸을 때 소수의 눈이 나왔다면 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순간에 너네 머릿속에 이제 4, 6, 1 이런 친구들이 남아있어. 신경도 안 써도 되죠. 어차피 소수가 이미 나왔는데 우리가 1, 2, 3, 4, 5, 6 중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확률을 구하실 때.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너네가 이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러면 2, 3, 5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다라고 얘기해야 돼?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자, 한 번만 다시 정리 들어갈게. 처음이라서 좀 길게 하는 거야. 첫 번째, 그냥 본다면 2분의 1로 얘기하면 되겠지. 2분의 1로 얘기하면 되겠지만 소수야 라는 이런 스포를 듣는 순간에 너네 머릿속에는 더 이상 1과 4와 6은 관심 밖이라고. 그 중에서 소수 중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 3, 5 중에서 짝수인 건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을 테니 소수라는 상황 확인이 됐다면 3분의 1로 계산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소리야. 이 상황 좀 이해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좀 받아들여지니? 뭐 나는 좀 거부감이 든다 그럼 거부감은 들 수 있는데 도저히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거 없어? 다 된 거 맞아요? 뭐 나는 뚝심 있게 계속 2분의 1로 갈 거예요 이런 거 없는 거 맞지? 맞나요? 자 그럼 혹시나 6분의 1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 생각 드나? 그거는 2라는 친구만 봐서 그래요. 자 멘트 자체가 소수이면서 짝수인 확률을 구해봐 라고 들어가면은 6분의 1이 맞아. 그게 아니야. 이미 옆에서 누군가 굴렸는데 짝수의 눈이 미안해 이미 굴렸는데 소수의 눈이 나왔다면 이라는 힌트를 준 거라고. 그 상황에서 해당하는 건 얘밖에 없네 라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됐어? 얘 가지고 그림도 한번 만들어 볼게. 얘는요 기본적으로 조건이 하나 붙은 거지. 소수의 눈이 나왔다면 이미 소수의 눈일 때 라는 식으로 조건이 붙은 거잖아. 이 조건을 내가 B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뭐가 있니? 소수 2, 3, 5가 있는 거죠. 자 그림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전체 집합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A와 B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2라는 친구가 있는 것 같고요. 공통에 해당하지 않는 4하고 6 이게 얼마야? 3하고 5 이런 뭐 바깥쪽에 있는 거고 요런 상황이 되겠네 라는 것까지 만족시킬 수 있겠니? 자 요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2, 3, 5 중에서 2야 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상 B 중에서 공통 부분만 해당하네 라는 걸로 볼 수 있겠니? 이거 다들 연결되고 있는 거 맞아? 이 친구는 2, 3, 5라는 이 친구 중에서 2라는 친구로 들어가는 얘네들의 개수 n이라는 친구 써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들어갔던 거고요. 식으로도 한번 표현해볼까? 얘는 B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확률이다 라는 걸로 계산 들어갈 수 있겠죠. 처음이니까 이걸로 먼저 해줄게.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개수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다음 얘는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 A와 B의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괜찮아? 그러면 전체 집합 NS 나눠주시면 둘 다 뭘로 변경이 가능해? P로 바꿔주는 상황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이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라는 친구의 확률이 이걸로 계산이 되겠구나라는 결론인 거야. 이해됐어? 흐름은 따라왔니?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요약하자면 이거야. A, 바, B라는 친구는 B가 조건, A가 그 구해야 하는 사건인 거지. 그럼 이 친구는 뭐분의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 조건분의 교집합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확률을 구하실 때. 왜? 뭐랑 똑같기 때문에 이 친구 식이 P, B분의 P, A, 요 B라는 식이랑 똑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어떤 식으로 구하시라? 조건부 확률을 만났을 때는 조건분의 교집합. 기억할 수 있겠나요? 상황 이해가 된 거 맞지? 무작정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조건분의 교집합. 됐어? 지인이 뭐라고? 조건보다 교집. 네, 잘했습니다. 조건분의 교집합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나 뭐 자기가 앞에 게 조건인지 뒤에 게 조건인지 이런 친구들은 없겠죠? 바 뒤에 오는 게 조건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 됐어? 이석킴 뭔가 질문이 있는 표정이야. 없어요. 뭐지 그 표정은 그럼. 여기까지 다들 됐나? 조건분의 교집합이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연결해서 좀 봅시다. 얘는 식이 어떻게 되니 그럼? 뭐 보는 거야? BA B교집합. 이 다음에 B, 교, A라고 들어가게 되겠지. 됐는가? 혹시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에서 똑같은 친구들 찾은 사람? 분자. 분자가 똑같지? A교비나 B교 A랑 똑같다라는 상황은 괜찮아? 얘랑 같다면 얘 곱해주시면 두 친구가 서로 똑같겠네 라는 상황까지도 볼 수 있을까? 식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볼게. 얘네 두 가지를. 얘는요 위에 식에서 한번 만들어볼래? 뭐 곱하기 뭐야? P P 곱하기 A와 P 곱하기죠? 곱하기 A 바 B야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니? 다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친구에서 곱해주시면 식이 어떻게 돼? PA 곱하기 B 바 A야 라는 상황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됐니? 우리 처음에 덧셈 정리를 보고 나서 뭘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어? 덧셈이 있었으니까 요 곱사건에 대한 곱셈 정리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들어왔었지. 요거 뭔데? 곱사건에 대해서 얘 곱으로 표현을 한 상황이잖아. 얘네들이 뭐가 되겠다?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겠구나 라는 소리야. 사실 뭐 정리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덧셈과 관련된 집합 뭔데? 합이잖아. 합집합 어떻게 구할 거니? 라는 게 덧셈 정리고요. 곱셈과 관련된 게 교집합이잖아.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확률 어떻게 구할 거니? 라는 게 바로 그냥 곱셈 정리라고요. 여기까지 됐어? 이해됐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 화살 겹치니까 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아까 전에 요거 얘기도 한번 했었지. 요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이거 뭐라고 불렀는지도 기억나? 독립일 땐 얘가 돼요.
독립일 땐 얘가 된다고. 자, 우리 앞에서 독립이라는 거 케이스 통해서 보여줬어. 다시 안 집어넣는 경우, 즉 영향을 아예 안 주는 경우들은 독립에 해당해요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들은 요거를 해도 오케이가 될 거고, 독립일 때는 얘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가 되어야 할 거라고. 그럼 위의 식과 밑의 식에서 한번 생각 먼저 해볼까? 독립이라는 친구가 되려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할까라는 거. 이거랑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볼래? 독립일 때는 뭐랑 같다는 소리야? P A바 B가 A과 B가 P A가 A랑 같으면 되겠구나라는 소리야. 요 상황 이해됐어?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금 이따가 정식대로도 한번 또 설명해 줄 거야. 다음 두 번째 식과 비교했을 때는 뭐랑 같으면 되겠다? B바 A랑 B랑 같으면 되겠구나라는 소리야. 독립이 들어가시려면. 이 상황까지 좀 이해가 됐어? 그러면 독립이라는 친구가 정확하게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는 거는 일단 요까지만 먼저 좀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볼게. 정리 좀 마저 해줄래? 됐나?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자기 좀 헷갈려요 라는 것들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줘. 초반에는 좀 헷갈릴 만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그래요. 어떤 거? B가 된다는데 그 A에 포함되는 B의 크기가 A랑 같아야 돼. B바 A가 집합이 얘가 A, B가 되면은 같은 집합이면은 어. 저게 B로 바뀔 수 있는. 아니야, 그거랑은 상황이 다르고 이거 무조건 수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냥 같아진다 하더라도 확률 자체가 1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B가 1이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 정리된 거 맞아? 두 번째 내용도 얘기가 좀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 거야. 잠깐 쉬었다 갈 테니까 지금까지 내용들 한 번만 정리해 주시고, 내용이 많긴 한데 뒤에 문제들은 문제들도 좀 많다. 문제들도 좀 많은데 한번 정리하고 요까지 들어간 상태로 공부 잘 한번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었다 가자. 쉬는 동안에 그 헷갈리는 건 질문 좀 해줘.